김도현, 45세의 회사원. 매일같이 상사 눈치 보며 출근하고 버스 안에서 한숨 쉬는 게 일상이었다. 그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건 매주 토요일 저녁 복권 추첨이었다. 아내 박선영은 늘 말했다. 그 돈 아껴서 지우 학원비에 보태지 그래? 하지만 도연은 미소로 대답했다. 언젠가 이게 우리 인생 바꿔줄 거야. 소심하지만 성실했던 그는 그 작은 희망에 의지하며 버텼다.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키는 도연의 표정은 늘 무거웠다.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면 어느새 깊어진 주름과 키끗한 머리카락이 눈에 띄었다. 벌써 이렇게 늙었나? 중얼거리며 면도를 하는 그의 손은 어제와 다름없이 떨렸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몸에 밴 탓이었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간단했다. 선영이 만들어준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고등학생인 딸 지우는 늘 바빠서 먼저 나가고 부부만 남은 식탁은 적막했다. 지하철에서 회사까지 도연은 항상 같은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스쳐가는 건물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안에도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출근길 사람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다. 도현, 자신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 회사에서의 하루는 예측 가능했다. 상사의 잔소리, 끝없는 회의, 야근, 점심시간마저 편히 쉴 수 없었다. 동료들과의 대화도 겉핥기식이었다. 요즘 어때? 그냥 그래. 이런 식의 대화가 전부였다. 도연은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다. 토요일 저녁만은 달랐다. 복권을 손에 쥐고 추천 방송을 기다리는 시간. 도연의 눈빛은 달라졌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활기찼다. 이번엔 정말 될 것 같아. 그가 말할 때마다 선영은 한숨을 쉬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꿈을 건드리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 작은 희망이 남편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주 5,000원씩, 때로는 10,000원씩 투자하는 그 순간이 도연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TV 화면의 숫자가 하나하나 맞아떨어지자 도연은 손을 떨며 소리쳤다. 30억이다. 우리 됐다. 선영아. 박선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제 지우 대학 걱정 안 해도 되겠네. 딸 지우는 곧장 SNS에 우리 집 로또 당첨됨 크크리라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행복은 균열을 품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화는 사람들이었다. 지우의 SNS 게시물이 퍼지자 친척들의 연락이 빗발쳤다. 도연아, 축하해. 그런데 우리의 학원비 좀? 오랫동안 연락 끊고 지내던 형이 갑자기 나타나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다. 너 혼자만 잘 살려고? 형의 말에는 축하보다 원망이 섞여 있었다. 선영의 친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니 덕분에 우리도 좀 살 것 같네. 모든 대화가 돈으로 귀결되었다. 평생 구박받던 막내였던 도연이 갑자기 가족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 이유는 오직 돈 때문이었다. 도연은 처음엔 기뻐했다. 이제 다들 우리한테 친한 척 하겠지? 하지만 곧 깨달았다. 사람들이 찾는 건 김도연이 아니라 그의 돈이었다는 것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무시하던 상사조차 도연 씨 덕분에 회식비 걱정 없겠네. 라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렇게 45년간 쌓아온 인간관계가 하룻밤 사이에 왜곡되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가족도 변했다. 지우는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느라 바빴다. 우리 아빠 대박 터졌어. 성적보다 용돈에 관심이 많아졌다. 선영은 급작스러운 부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행복해야 할 순간인데 오히려 두려워했다. 부자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밤마다 도연은 잠들지 못했다. 꿈꿔왔던 그 순간이 왔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다. 당첨금이 입금되자 세상은 달라졌다. 친척들은 연락을 쏟아내며 도움을 청했고
오래 연락 없던 친구들까지 모여들었다. 야, 이참에 같이 사업하자. 대박 날 거야. 도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투자에 손을 댔다. 선영은 불안했다. 여보, 이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해. 제발. 하지만 도연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지우는 해외 유학을 요구했고 고급 브랜드 옷과 휴대폰을 사들이며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갔다. 집안의 공기에는 점점 긴장감이 쌓여만 갔다. 돈이 많아질수록 도연은 더 많은 돈을 원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벌어보자.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까지 손을 뻗었다. 하지만 경험 없는 그에게 투자는 도박과 다름없었다. 밤마다 주식 차트를 보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다. 이번엔 오를 거야. 근거 없는 확신으로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친구들이 권하는 사업에도 쉽게 돈을 댔다. 도연아, 넌 운이 좋잖아. 이것도 대박 날 거야. 그럴듯한 말에 속아 수억 원을 날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족들도 변해갔다. 지우는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바빴고 학업보다 쇼핑에 더 관심을 보였다. 아빠, 이번엔 명품 가방 사달라고. 공부는 뒷전이었다. 어차피 돈이 많으니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선영은 급작스러운 부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불안감이 커져만 갔다. 남편의 무분별한 소비와 투자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걱정하지 마. 아직 많이 남았어. 도연은 아내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업은 결국 실패했다. 투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변 사람들은 연락을 끊었다. 빚까지 남은 상황에서 선영은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다. 당신, 결국 우리 가족 다 망친 거 알아? 돈이 아니라 믿음을 잃은 거야. 지우는 집을 나가 친구 집을 전전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딸, 가족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다. 도연은 손에 남은 빈 통장 잔액을 보며 머리를 감쌌다. 내가 뭘 한 거지? 도연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봤다. 1년 전 복권을 사던 그 평범한 회사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잃은 한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도연아, 미안해. 요즘 바빠서. 변명뿐이었다. 돈이 있을 때는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피해 다녔다. 심지어 빌려준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 나중에 꼭 갚을게라던 약속들은 모두 거짓이었다. 선영이 떠나던 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원했던 건 30억이 아니라 평범한 행복이었잖아.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지우랑 함께 새 출발하고 싶어요. 당신도 정신 차리세요. 2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남남이 되어가는 순간이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가구들도 하나씩 팔려나갔다. 그 많던 돈은 어디로 갔을까? 통장에는 빚만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집은 싸늘하게 텅 비었다. 박선영은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고 도현만 홀로 남았다. 그는 서랍 속에서 당첨 복권을 꺼내 들었다. 종이는 아직 반짝였지만 그의 눈빛은 바닥을 향해 있었다. 행운이란 게 축복인 줄만 알았는데 결국 저주였구나. 그는 복권을 바라보다가 허무하게 웃음을 흘렸다. 집 안엔 아무 소리도 없었고 단지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도현은 작은 원룸을 구했다. 다시 회사를 찾아다녔지만 45세의 이력서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다. 왜 그만두셨어요? 개인 사정으로. 로또 당첨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말하면 더 이상한 눈으로 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결국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다. 밤늦게까지 운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손님들과의 짧은 대화가 전부였다. 힘드시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죠.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동정의 말들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느 토요일 저녁, TV에서 로또 추첨이 시작되었다. 도연은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이제 됐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꿈이란 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였나 봐. 휴대폰에 선영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지우가 대학 합격했어요. 장학금도 받았고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다. 딸이 스스로 일어선 것 같아 뿌듯했다. 축하해라고 답장을 보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꿈꿀 것도 없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